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도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166명, 해외 유입이 39명으로 양쪽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올라선 건 지난 9월 2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6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3명, 경기 46명으로 수도권은 이틀째 1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선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 확진자가 6명 늘었고 동작구 모조카페 관련 5명, 강서구 병원 관련 4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명, 충남 11명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39명으로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46명을 기록한 지난 7월 26일 이후 111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92명, 치명률은 1.74%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입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방역 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거리 두기 단계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3일인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후나 연말 연시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등 고강도 예방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준비하던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조현우, 권창훈, 황인범, 이동준 선수와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명 모두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고 선수단은 각자 방에서 격리 중입니다. 축구협회는 평가전 상대인 멕시코 축구협회 등과 협의해 한국 시간 내일로 예정된 평가전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대유행 때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병실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2일을 기준으로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16만 3,400여 명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4일 10만 명을 넘긴 이후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050만여 명으로 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도 6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 봄의 최대치 5만 9천여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Our beds are getting full every day. Nurses are exhausted, physicians are exhausted, we're exhausted. The solution has to be outside of our walls now. It's no longer healthcare's, only job to fix this. 양성 판정 비율도 치솟아 12일 기준 일주일 평균 양성 판정 비율은 8.7%로 지난 여름 최대치였던 7.9%를 넘어섰습니다. 밤 10시 이후 식당 등의 실내 영업을 금지한 뉴욕시는 다음 주부터는 학교 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양성률이 3% 이상이면 학교를 폐쇄하는데 현재 2.83%입니다. Have an alternative plan for beginning as early as Monday. If we get to that point, then the goal is to bring them back as quickly as possible. 밀집률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비필수 업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공고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재 시간 13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9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규모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환자 역시 처음으로 3만 4천 명 선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550명 늘었습니다. 네,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곳들이 있었는데 집계 결과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면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하게 됐다고 CNN과 뉴욕타임스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내일은 친트럼프 성향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합주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친공화당 성향이던 애리조나주가 이번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유력 언론들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은 없다며 바이든이 애리조나는 물론 조지아에서도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이긴 것은 24년 만이고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1992년 빌 클린턴 이후 28년 만입니다. 일부 미국 언론에선 여전히 수작업 재검표를 천명한 조지아주의 집계 결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사망한 공화당 정치거물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정치적 텃밭이기도 했는데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바이든 당선인을 적극 돕자고 했습니다. Well, he would be telling these people it is time that we move on. It's time that we heal. It's time that we support our president-elect. 재검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32명 확보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큰 차이로 따돌린 상태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했던 선거인단 수를 이번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윗을 통해 선거가 조작됐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며 시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즉각 이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경고문을 첨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우리 시각 내일 오전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워싱턴 DC엔 벌써부터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자,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200명이 넘었고요. 네.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이 166명입니다. 서울이 63명, 경기가 46명으로 수도권이 109명을 차지해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도 39명이나 됐고요. 현재 2,2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증은 54명, 사망은 4분이 늘어서 누적 492명, 1.74%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2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 200명을 넘어섰는데 최근의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내 발생이 166명이죠. 네. 이 9월 4일 이후에 국내 발생이 중요하지만 국내 발생이 9월 4일 이후 71일 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수도권 확진자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고요. 현재는 이제 병원이나 요양시설, 뭐 직장, 학교, 카페, 지인 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생활 속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태일 50주기 노동자 대회가 이제 예정에 있는데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도 오늘 이렇게 집회 참석은 좀 재고해야 된다. 코로나 확산 시 책임을 좀 묻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지요. 네. 그 요즘 보면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률이 높아졌다면서요? 예, 31.7%니까 확진자 네. 3명 중 1명이 20대 또는 30대입니다. 지난 7월에는 이 20, 30대 비율이 38%까지 뛰었다가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어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고 각종 모임도 아무래도 좀 늘었고요. 그러면서 이 젊은 층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은 활동 반경이 넓고 조용한 전파가 가능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리핑룸 현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6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9명이 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338명입니다. 신규로 99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8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과 관련하여 11월 12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서울 노원구 재가 요양 서비스 관련하여 조사 중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 관련해서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총 5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카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6명이 되었습니다. 경기 가평균 보습학원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입니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 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콜센터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남 광양시 소재의 기업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5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 순천시 은행과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해서 격리 중에 1명, 그리고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 확진돼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입니다.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등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지역의 유행 이후에 전국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 억제되고 있었으나 이번 주는 122.4명으로 일평균 100명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83.4명, 그리고 강원은 11.1명, 그리고 충청 9.9명, 호남 9.7명, 경북 4.0명 등입니다. 최근에는 강원, 경남,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소규모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 방역을 추진합니다. 우선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요양병원 등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간격, 그리고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일제검사를 통해서 서울, 경기 등 8개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총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방역 조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지원 지역을 선정해서 정밀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 그리고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 검사, 점검 등을 강화하고 선제 검사를 확대해서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절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환자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4월까지는 SV 그룹이 다수 확인되었다가 5월 이후에 최근까지는 GH 그룹이 주로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WHO의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가 기분류 체계인 G그룹 내에서의 일부 유형을 GV그룹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전자 그룹을 재분류하였습니다. 그 재분석 결과 총 1,301건 중에 2건이 두 개가 GV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분류체계 변경은 비중요 부위 유전자와 아미노산의 치환에 따른 것이고 WHO는 이와 관련해서 항체 반응 및 병원성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고요. 그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맞아서 각종 행사, 모임 등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등의 종교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주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동집회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속히 종료하고 집회 현장 참가자도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 국내 발생을 볼 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국 122.4명입니다. 현재 100명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3.4명으로 크게 증가해서 예비경보 수준이고요. 강원도도 11.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실상 턱 밑까지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신규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돼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제약, 그리고 불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분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적으로 상향한 자치단체도 이미 6곳이 있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더는 확산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없이도 유행이 억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원칙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현재 지역사회 내에 잠재된 감염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의 특성상 조용한 전파로 인해서 방역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그래서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기본 원칙을 지켜주신다면 분명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음 3가지 방역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씻기와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원칙을 어디에서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은 만일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염 위험이 높아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약속과 모임 등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만나야 하는 상황을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최근 감염 양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지들 간의 만남, 지인 간의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3번째, 누구든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실내 밀폐 장소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후에 또는 집회 참석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신속하게 검사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충원 기자,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부 내용이나 또 설명도 세부적으로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일단 것일까요? 현 상황은 서울, 경기, 특히 이제 강원 지역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많이 높아졌고 환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확진자도 8월 수도권 유행 이후에 그동안은 국내 발생이 100명 이하로 유지가 되다가 이번 주 통계를 보니까 국내 발생이 평균 122.4명, 100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평균이 83.4명입니다. 상당히 이제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의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강원도는 이제 10명이 넘으면 할 수 있는데 거의 넘어섰다고, 11명이니까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에 이제 지역사회에 잠재적 감염자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예.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턱 밑까지 와 있다 그랬는데 1.5단계로 상향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일단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이제 춤추기 또는 뭐 좌석 간 거리 이동이 금지가 되고요. 네. 식당이나 카페, 테이블 간 거리도 1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학원 등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되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배는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여가 허용이 되는 약간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활동성이 제한되겠군요. 네. 지금 글로벌 대형 제약사 3사에서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이자는 아시는 대로 연말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모더나라는 제약회사도 있죠. 이것도 12월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두 개는 핵산으로 만든 그런 핵산 백신입니다. 근데 인류가 핵산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나오면 일단 맞겠지만 나오면서 면밀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닌 기존의 방식대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영하 70도에 보관해서 이동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배지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인데 이것은 보통 백신처럼 냉장 백신, 냉장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회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 원료를 만들어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초쯤에는 국내도 대규모로 접종이 혹시 가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좀 빨리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배우자였던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 이상호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7명의 배심원이 2시간 넘는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씨는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인터넷 기사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안교도소에서 보호 감호를 받고 있는 감호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천안교도소 내 보호 감호자 주모 씨 등 17명은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에 보낸 편지에서 11월 9일 아침을 시작으로 무기한 1차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감호자들 평균 나이가 53세부터 많게는 66세이고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부칙 조항을 남겨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 감호를 받도록 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에 폐지됐습니다. 현재 보호 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17명으로 모두 천안교도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송대소 일대를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산책로죠. 이른바 한탄강 물 윗길이 어제부터 개방됐습니다. 가을철에 한탄강의 부교를 띄워서 가을 비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게 올해 처음인데 하초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수십만 년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웅장한 절벽. 용암이 굳어져 생긴 주상절리가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고운 단풍잎을 실어 나릅니다. 물길 그대로 구불구불 이어진 부교를 따라 걷다 보면 먼 옛날 어느 선인이 말한 도원경이 여기 아닌가 싶어집니다. 너무 멋있어요. 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이 긴 물 위를 걷고 오니까 저희는 오늘 하루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협곡 송대소에 부교를 띄운 건 원래 겨울에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물이 열기 전에 부교를 띄워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체 8km 산책로 가운데 3km 구간의 물잇길이 놓여 더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자연의 신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지대와 또 강을 덮으면서 흘렀던 용암이 다시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또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모양과 거북이 모양의 바위까지 마치 장인이 깎아놓은 듯한 기암괴석은 기본. 철원 팔경 가운데 으뜸이라는 고석정에 바닥이 유리로 된 35m 높이의 은하수교는 덤입니다. 웅장하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물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조용해서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비경을 즐길 수 있는 한탄강 물잇길은 내년 4월까지 관광객들에게 개방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